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결혼 2년 차를 맞은 지훈과 서연의 일상은 겉보기엔 평범한 신혼부부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33세 지훈은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고 경기도 광명에서 서울 강남까지 지하철로 출근길에 올랐어요. 대기업 마케팅팀 대리로 일하는 지훈의 하루는 언제나 바빴죠. 회의와 기획서 작성,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으로 채워진 하루를 보내고 나면 어느새 밤 9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31살로 온라인 쇼핑몰 운영팀에서 주임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지훈보다는 조금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직장이었지만 서연 역시 하루 종일 컴퓨터 모니터와 씨름하며 상품 기획과 고객 응대 업무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공통 친구의 소개팅 자리였죠. 그때 지훈은 서연의 밝은 웃음소리에 첫눈에 반했고 서연은 지훈의 진중하면서도 따뜻한 성격에 마음을 열었어요. 1년간의 연애 기간 동안 두 사람은 서로에게 완벽한 상대방이라고 믿었습니다. 지훈은 서연이 힘들어할 때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서연은 지훈의 스트레스를 달래주는 감정적 지지자 역할을 해주었죠. 결혼식은 두 가족과 친구들이 모인 가운데 따뜻하게 치러졌고, 신혼집은 광명의 새 아파트 30평형으로 마련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서로가 있어 세상 무엇도 두렵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신혼 초기 몇 개월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장을 보러 나가고 새 가구를 고르며 집을 꾸미는 재미에 빠져 있었어요. 지훈은 서연이 좋아하는 꽃을 사다 주곤 했고 서연은 지훈이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주며 살뜰히 챙겨주었죠. 저녁 시간이면 소파에 나란히 앉아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 얘기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지훈의 업무량이 점점 늘어나면서 야근과 출장이 잦아졌습니다. 특히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야 하는 일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서연도 이해해 주었지만 점차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자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죠.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대화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고 집에서 마주치는 시간조차 서로 핸드폰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하며 보내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이 늦은 퇴근 후 집에 들어왔을 때 서연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왠지 낯설게 느껴졌죠. 서연의 얼굴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는데 그 미소가 지훈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지훈이 인사를 건네도 서연은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 시선은 여전히 핸드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런 서연의 모습을 바라보며 지훈은 마음 한편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 같으면 지훈이 들어오는 순간 달려와 안겨주던 서연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모습은 사라져버렸죠. 대신 핸드폰 속 무언가에 더 몰입하는 서연의 모습만이 남아있었어요. 지훈은 이런 변화가 단순히 권태기일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누구와 그토록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직접 묻기에는 왠지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지나가는 날들 속에서 지훈과 서연 사이의 감정적 거리는 점점 더 벌어져 갔습니다. 지훈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올 때마다 서연은 어김없이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때로는 소파에 앉아서, 때로는 침실에 누워서 항상 그 작은 화면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죠. 지훈이 말을 걸어도 서연의 대답은 점점 짧아졌고 눈을 마주치는 시간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지훈이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을 때였어요.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지만 정작 서연은 화면을 보지 않고
핸드폰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옆에 앉으며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물어보자. 서연은 한참 후에야 고개를 들었죠. 그리고는 재미없다는 한마디만 내뱉었어요. 지훈이 무엇이 재미없는지 구체적으로 묻자. 서연은 그냥 모든 게 다 그렇다며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말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함께 나들이를 가거나 영화를 보러 다녔는데, 이제 서연은 집에서 쉬고 싶다며 외출을 꺼렸습니다. 대신 침실에 누워 하루 종일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죠. 지훈이 함께 뭔가를 해보자고 제안해도 서연은 답답하다며 짜증스러운 기색을 드러냈어요. 지훈은 서연의 이런 변화가 자신 때문인지 자꾸 자책하게 되었습니다. 서연의 불만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지훈이 늦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서연은 예전처럼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느냐며 서운함을 표현했죠. 하지만 정작 지훈이 일찍 들어와도 서연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지훈은 이런 모순적인 서연의 태도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지훈은 서연의 마음을 다시 돌려보고 싶었어요. 무엇인가 특별한 선물로 서연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 보려고 생각했죠. 마침 서연이 요즘 잠을 잘 못 잔다고 투덜거리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기존에 쓰던 매트리스가 너무 딱딱해서 몸이 아프다고 했던 게 생각났어요. 지훈은 큰 마음을 먹고 수입 브랜드의 고급 매트리스를 주문했습니다. 매트리스가 도착한 날 지훈은 서연에게 깜짝 선물이라며 새 침대를 보여주었어요. 서연은 순간 놀라며 고마워했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지훈이 편하게 잘 자라며 다정하게 말했을 때 서연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 뭔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지훈은 그런 서연의 표정을 보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새 침대에서 첫날 밤을 보낸 후 서연은 확실히 잠을 더 잘 자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훈과의 관계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연은 더욱 자주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무언가에 몰두하는 시간이 늘어났죠. 지훈이 말을 걸어도 서연은 잠깐만이라며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그런 서연을 보며 지훈은 점점 더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마음속으로 지훈과의 결혼 생활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설렘이 없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지훈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고 잘해줘도 마음이 뛰지 않았죠. 그런 와중에 회사에서 만난 한 남자 동료가 서연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이런 자신의 마음 변화를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훈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예상치 못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회사에서 급하게 처리해야 할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생겼는데 지훈의 노트북이 갑자기 먹통이 되어버렸어요. 중요한 마감이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지훈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문득 집에 있는 서연의 노트북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은 그날 회사 워크숍으로 늦게 들어올 예정이었고 노트북은 집에 그대로 두고 간 상태였어요. 지훈은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 노트북을 써도 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서연은 별일 아니라는 듯 괜찮다고 답했죠. 지훈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서연의 노트북을 켰어요. 평소 서연이 컴퓨터 비밀번호를 따로 설정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작업을 시작하려고 파일 탐색기를 열었을 때 지훈의 눈에 이상한 폴더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 폴더의 이름은 단순히 날짜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몇 개월간의 날짜들이 폴더명으로 만들어져 있었죠. 지훈은 처음엔 서연의 업무 관련 자료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호기심이 발동해서 그중 하나를 클릭해 보았습니다. 폴더가 열리는 순간 지훈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 안에는 자신이 선물해준 바로 그 침대 위에서 찍힌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서연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연 옆에는 지훈이 아닌 다른 남자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상반신이 탈이 된 상태였고 서연은 그 남자에게 기대어 있었죠. 둘의 표정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친밀해 보였어요. 지훈의 손이 마우스 위에서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어요. 지훈은 다른 폴더들도 열어보았습니다. 각 폴더마다 비슷한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모두 지훈이 사준 그 침대 위에서 찍힌 것들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지훈이 출장을 갔던 날들과 정확히 일치했죠. 지훈이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을 때 집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훈의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숨이 막히고 어지러웠어요.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훈은 기억을 더듬어 보았어요. 그러다가 문득 떠올랐죠. 서연의 회사 송년회에서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서연과 같은 팀에서 일하는 동료라고 소개받았던 남자였어요. 그때 서연은 그를 단순한 직장 동료라고만 얘기했었는데 실제로는 전혀 다른 관계였던 겁니다. 지훈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너무 슬펐어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서연이 이런 배신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신이 정성스럽게 선물해준 침대 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더욱 참담했어요. 정신을 차린 지훈은 일단 이 사진들을 따로 저장해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USB를 꺼내서 모든 사진을 복사했어요.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차분하게 증거를 보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노트북을 원래대로 돌려놓은 후 자신의 업무를 마저 처리했죠. 하지만 집중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그 사진들만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늦게 들어와 씻고 침대에 누웠지만 지훈은 서연의 모든 행동이 연기처럼 느껴졌어요. 서연이 자신 옆에 누워있다는 사실 자체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특히 그 침대가 바로 배신의 현장이었다는 걸 알고 난 후로는 더욱 그랬죠. 지훈은 천장을 바라보며 밤새 뒤척였어요. 머릿속으로는 계속해서 그 사진들이 떠올랐고 마음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어요. 서연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화장을 하며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서연을 보며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이중 생활을 할 수 있는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급하게 따지기보다는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이 섰죠. 회사에 도착한 지훈은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동료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자꾸 딴 생각이 들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지훈은 회사 근처 탐정사무소를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았습니다. 여러 곳을 비교해 본 후 가장 신뢰할 만해 보이는 곳을 선택했죠. 오후에 반차를 내고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탐정사무소는 생각보다 평범한 사무실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중년의 남성 탐정이 지훈을 맞이했는데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듯 차분하게 상황을 들어주었어요. 지훈은 USB에 저장해둔 사진들을 보여주며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탐정은 사진들을 보더니 이미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지만 좀 더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있으면 법적 대응에 유리할 거라고 조언했어요. 탐정은 일주일 정도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서연의 일상을 추적해서 불륜 상대와의 만남 패턴을 파악하겠다고 했어요. 지훈은 비용이 얼마나 들든 상관없으니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훈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지훈은 서연과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어요. 오히려 더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서연이 의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서연은 지훈의 그런 변화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가워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에게는 모든 게 연기였어요. 서연과 함께 저녁을 먹을 때도 대화를 나눌 때도 마음 한편에는 항상 배신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지훈은 서둘러 탐정사무소로 향했습니다. 탐정이 보여준 자료들은 지훈의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아파트 입구 CCTV에 찍힌 영상에는 지훈이 출근한 지 30분 후 한 남성이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2시간 후 같은 남성이 나오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죠. 날짜별로 정리된 자료를 보니 패턴이 명확했어요. 탐정은 추가로 근처 카페에서 둘이 함께 있는 모습도 촬영했다고 했습니다. 손을 잡고 걷는 모습, 키스하는 모습까지 모든 게 증거로 남아 있었어요. 지훈은 그 영상들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사진으로만 봤을 때와는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움직이는 영상 속에서 서연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지훈과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밝고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죠. 탐정은 이 정도면 법적 대응에 충분한 증거라고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 그리고 시간대별 정황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고 했어요. 지훈은 탐정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모든 자료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었어요. 지훈은 탐정사무소에서 받아온 모든 증거 자료들을 집 서재에 차곡차곡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진들과 영상 파일들, 그리고 시간대별로 정리된 보고서까지 모든 것이 서연의 배신을 명확하게 입증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훈은 이 모든 걸 서연에게 들이밀며 소리치고 싶은 충동을 꾹 참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해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했죠. 다음 날 지훈은 오전에 반차를 내고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변호사는 지훈이 가져온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본 후 매우 유리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사진과 영상 증거가 명확하고 시간대별 패턴까지 입증되어 있어서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와 이혼 소송 모두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변호사는 구체적인 소송 전략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변호사에 따르면 우선 상간자인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동시에 서연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상간자에게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서연과의 이혼에서는 유책 배우자로 인정받아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지훈은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절대 서연에게 들켰다는 것을 알리면 안 된다고 변호사가 간조했어요. 자칫 서연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재산을 숨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지훈은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며 서연을 속여야 했어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연기를 계속해야 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지훈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남편처럼 서연과 저녁을 같이 먹고 주말에는 함께 장을 보러 다녔어요. 서연에게 더욱 다정하게 대하기도 했습니다. 서연은 지훈의 그런 변화를 좋아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지훈의 마음속은 복잡했어요.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서연이 불륜 상대와 만나는 날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탐정이 제공한 패턴 분석 덕분에 언제, 어떤 식으로 만나는지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지훈이 출장을 가거나 야근을 하는 날이면 어김없이 그 남자가 집에 왔다 갔어요. 심지어 지훈이 사준 침대에서 계속해서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지훈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변호사는 소송 준비가 거의 완료되었다고 연락해 왔어요.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고, 이제 서연에게 정식으로 소송장을 송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상간자인 남성에게도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이 발송될 예정이었어요. 지우는 드디어 이 고통스러운 연기를 끝낼 수 있다는 생각에 안도감과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 지우는 서연과 함께 평소처럼 저녁을 먹었습니다. 서연은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며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지우는 정말 마지막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지우는 서연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한때는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정장을 차려입었어요. 오늘은 드디어 모든 것을 끝내는 날이었습니다. 변호사로부터 소송장이 정식으로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서연은 아직 잠들어 있었는데, 지우는 서연의 잠든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웠던 그 얼굴이 이제는 낯설기만 했어요. 출근길에 지우는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저녁이면 모든 게 끝날 거라는 생각에 묘한 해방감과 동시에 깊은 슬픔이 밀려왔어요. 2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죠. 지우는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시계를 자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자 지우는 퇴근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도착한 지훈을 보고 서연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지우는 오늘은 일찍 끝났다며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그럼 오늘은 같이 저녁 해먹자며 기뻐했죠. 지우는 마지막 저녁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서연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함께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서연은 지훈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였고 지훈은 밑반찬들을 준비했어요. 마치 신혼 초기로 돌아간 것 같은 화목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모든 게 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연이 웃으며 이야기할 때마다 지훈은 마음이 아팠어요. 저녁을 다 먹고 설거지를 마친 후 지훈은 서연에게 잠깐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지훈은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서연은 지훈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드디어 지훈이 입을 열었어요. 우리 이쯤에서 정리하자는 말부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순간 당황하며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죠. 지훈은 차분하게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서연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발뺌했습니다. 지훈은 서연의 그런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지훈은 일어나서 서재에서 미리 준비해둔 USB와 인쇄물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서연 앞에 그 증거들을 차례대로 보여주었어요. 먼저 노트북에서 발견한 사진들부터 시작해서 탐정이 촬영한 CCTV 영상까지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연은 점점 말을 잃어갔어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지훈은 마지막으로 이 침대 내가 넣어주려고 산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서연이 다른 남자와 함께했다는 사실이
가장 견디기 힘들다고 했어요. 서연은 그제야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버린 상태였어요. 너무 늦었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서연이 흘리는 눈물을 보며 지훈은 예상했던 반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연은 울면서 미안하다고 연신 사과했어요. 그리고 잘못했다며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에게는 이미 늦은 후회로만 들렸어요. 서연은 그건 단지 감정의 실수였다고 변명했습니다. 일시적인 외로움 때문에 저지른 실수라고 했죠. 진짜 사랑은 지훈뿐이라며 필사적으로 해명하려 했어요. 지훈은 서연의 변명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완전히 돌아서 버린 상태였어요. 감정의 실수라는 말이 오히려 더 화가 났습니다. 몇 달 동안 계속된 체계적인 불륜을 어떻게 일시적인 실수라고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특히 자신이 사준 침대에서 벌어진 일들을 생각하니 배신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서연은 계속해서 울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남자와는 이미 관계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서연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이미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배신한 사람을 어떻게 다시 믿을 수 있겠냐고 지훈은 생각했어요.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지훈은 서연에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이혼 소송을 접수했다고 했어요. 서연은 깜짝 놀라며 언제 그런 일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지훈은 며칠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답했어요. 그리고 불륜 상대 남성에게도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서연의 직장 동료였던 그 남성은 얼마 지나지 않아 큰 공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장을 받은 후 회사 내부에서도 소문이 퍼지게 되었어요. 기혼자와의 불륜으로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직장 내에서의 입지가 좁아졌습니다. 결국 그는 다른 부서로 이동하게 되었고 승진에도 영향을 받게 되었어요. 서연 역시 같은 회사에 다니는 것이 어려워져 결국 퇴사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법정에서의 과정은 지훈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어요. 탐정이 수집한 증거들과 지훈이 발견한 사진들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아파트 CCTV 영상은 불륜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증거였죠. 상간자에게는 상당한 액수의 손해배상금이 결정되었고 서연과의 이혼에서도 지훈이 원하는 조건들이 대부분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연은 끝까지 지훈의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했어요. 가족들과 친구들까지 동원해서 지훈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정성스럽게 선물한 침대에서 벌어진 배신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소송이 모두 마무리되는 데까지는 몇 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지훈과 서연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서연은 가끔 지훈에게 말을 걸려고 했지만 지훈은 필요한 말 외에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의 관계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지훈은 하루빨리 이 모든 게 끝나기를 바랐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된 것은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말이었습니다. 지훈은 최종 판결문을 받아들고 법원을 나서며 길고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상간자에게서는 예상보다 많은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었고 서연과의 이혼에서도 재산분할과 위자료 모든 면에서 지훈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승리감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어요. 2년간 함께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법정 서류 몇 장으로 정리되다니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이미 한 달 전에 짐을 정리하고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떠나는 날 마지막으로 지훈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지만 지훈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서연이 떠난 후 아파트는 너무나 조용해졌어요. 혼자 사는 공간치고는 너무 넓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당장 이사할 에너지도 없었습니다. 지훈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은 바로 그 침대였어요. 서연과의 추억이 서린 침대이자 동시에 배신의 현장이기도 했던 그곳을 더 이상 그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지훈은 침대를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어요. 한때는 서연을 위해 정성스럽게 골라준 선물이었는데 이제는 보기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침대는 쉼을 주는 공간이었어야 하는데 상처만 남기는 곳이 되어버렸죠. 주말에 지훈은 폐기물 처리 업체에 연락해서 침대를 포함한 가구들을 정리했습니다. 소파와 식탁, 옷장까지 서연과 함께 선택했던 모든 가구들을 내보냈어요. 업체 직원들이 침대를 분해해서 가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지훈은 묘한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고통스러운 기억들도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텅 빈 방을 보니 이제야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 정리가 끝나자 지훈은 새로운 주거지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이 아파트에는 서연과의 기억이 너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어도 엘리베이터를 타도 자꾸 서연이 떠올랐어요. 지훈은 회사에서 가까운 원룸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크기였고 무엇보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새 집으로 이사한 후 지훈이 가장 먼저 산 것은 침대였습니다. 이번에는 서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침대였어요. 가구점에서 여러 침대를 둘러보며 지훈은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적당한 크기에 딱딱하지 않으면서도 너무 푹신하지 않은 적절한 경도의 매트리스를 골랐죠. 이 침대에서는 오직 편안한 잠만 자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새 침대가 설치된 첫날 밤 지훈은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어요. 지난 몇 개월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날만큼은 정말 편안하게 잘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을 아침에 상쾌한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지훈은 자신이 배신당했지만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했어요. 회사에서도 동료들이 지훈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다고 했어요. 물론 아직도 가끔 힘들 때가 있었지만 그래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훈은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구체적으로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취미도 찾아보고 여행도 다녀오고 싶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지훈은 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비록 결혼은 실패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사람을 함부로 믿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 수도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지훈은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